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태국계 법인인 타이 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가족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뇌물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도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며 법원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문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 직무 관련성을 고리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정치인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공천 등 정치적 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 제시했는데 직무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문 전 대통령 측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개입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토대로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범행 관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한 벼락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속행기일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도 관심입니다. 첫 기일에선 여러 재판 연구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적 논의를 마쳤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일에선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등을 정리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관 12명이 각각 쟁점을 검토해 결론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심리에 계속 속도가 붙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39일 앞두고 오늘도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각자 호남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목포와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돌면서 지방정부에 연 5조 원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전북, 광주, 전남 지역을 돌며 일자리 창출과 첨단 산업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이어 농업과 바이오, 기후 산업을 육성해서 전북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서울에서 공개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오늘은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서 그제 진행된 당 미디어대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하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3시간가량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안철수 후보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죠.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은 토론회 이후에 오는 27일에서 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오는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간밤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2+2 통상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상견례에 가까운 자리라 큰 충돌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묘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미국 측은 이르면 다음 주에 큰 틀의 합의도 가능하다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종기 특파원, 트럼프 관세 문제로 첫 공식 협의가 열렸는데 합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당장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협의할 주제를 4가지로 압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가지 주제에는 방위비 인상 문제 등 국방 안보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측은 또 이 관세가 양국 경제 협력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면제와 예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미국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느껴집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나옵니까? 네, 오늘 협의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온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다면서 이
큰 틀의 합의가 당장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하지만 우리 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번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재무부 건물에서 1시간 10분 정도 마주 앉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당장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서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담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씩 물러서고 있죠. 트럼프는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라 실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자들 관심은 중국과의 협상 상황이었습니다. Well, they had a meeting this morning, so I can't tell you. It doesn't matter who they is. We may reveal it later. 중국과 2, 3주 안에 새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구체적으로 물은 건데 여전히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주부터 보잉사의 항공기가 미국으로 반품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단연간 해온 일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손 내밀 태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目前中美之间未进行任何经贸谈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깎아내렸습니다. 对国际规则和国际秩序造成严重冲击，但历史总会在曲折中前进。 워싱턴과 베이징의 엇갈리는 입장은 이미 교역 단절 상황에 이른 미중 무역 전쟁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비용이 막대하다면서 신속한 미중 간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인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차관회의를 열어서 체감 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후변화가 식탁 물가를 들썩이게 하는 요즘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눈과 찬바람이 불어 걱정이었는데요. 과일나무 냉해 피해는 없는지 산불 피해 현황은 어떤지 농식품부가 브리핑을 가집니다. 미국발 관세 타격 속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2위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기아가 오늘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호조세 그리고 환율 효과로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인 44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역시 선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분기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의 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을 공개합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한 달 전에 비해 0.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중성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사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인 손 검사장의 참여 없이 자료를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실명 판결물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3년 만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7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변론 기일을 지정해 손 검사장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신안에서는 바다에 빠진 60대 선원이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SUV 차량이 건물에 박혀 있고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친 뒤 2층짜리 건물을 들이받은 건 어젯밤 8시 20분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70대 거주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구명대를 들고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항구 시설물을 붙잡은 채 버티고 있는 남성을 구명대에 태운 뒤 다른 대원들과 힘을 모아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신안군 송도항에서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배에 오르려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엔 인천 가정동의 수도권 전철 7호선 공사 현장 인근 울타리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본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70여 건이나 접수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하다 체포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중국인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11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필로폰을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일부 피의자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위해 찾아갔다가 투약 현장을 적발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원구치소 내부에서 이른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교정당국이 반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원구치소가 수용자 대상 특별거실 검사 과정에서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해 외부 반입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사이클리드는 마약류관리법이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으로 꼽힙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사고죠. 신안산선 터널 붕괴 직전의 상황을 담은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터널 내부 CCTV에 담긴 모습인데 붕괴 우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천장의 균열과 기둥 파손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9분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내부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붕괴 위험이 포착되고 2시간쯤 지난 뒤 모습입니다.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여러 개가 파손됐고 일부는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기둥과 연결된 터널 천장에는 균열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10분, 터널 붕괴 3분쯤 전의 모습입니다. 15시간이 흐르는 사이 터널 천장의 균열은 눈에 띄게 커졌고 기둥은 더 심하게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터널 안쪽 바닥에 쌓였던 토사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천장에서 계속 흑더미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좀 하얗게 밝은 부분을 나온 게 쇼크레스트가 떨어진 부분이고요. 붕괴 임박해서 그 사진에 보면 대부분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쇼크레스트가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설치한 계측기에서 12시간에 걸쳐 터널 천장이 최대 4cm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되는 건 물론 CCTV를 통해서도 터널 내부 상황 변화와 붕괴 조짐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구조물의 한성한계치를 넘어갔어요. 그거를 보강해야겠다고 들어가는 작업자라든가 또 후속 조치를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이 터널 안에서 보강 공사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한 경찰은 터널 내부 계측 자료와 CCTV를 확보해 붕괴 전 보강 공사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경기 김포시의 한 프라이팬 코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경기 의정부시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지명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또다시 4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 컴퓨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금 3.75g, 그러니까 옛 단위로는 한 돈이죠. 이 가격이 7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다 보니까 장롱에 간직했던 금부치를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값이 최고점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매도세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민간 금거래소의 검사실 내부에선 전국 100여 개 가맹점이 매입해 보내온 금의 검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도와 무게를 다시 한번 정밀 측정해 14K와 18K, 24K 등 순도별로 분류한 뒤 금을 재련하는 정련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금입니다. 아이들 돌반지와 팔찌에서부터 골드바와 거북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3년 전 한 돈, 즉 3.75g당 30만 원대였던 금값이
23일 기준으로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금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매도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이 금거래소의 경우 이달 들어 23일까지 금 매입 금액이 지난달에 4배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역량으로 국제 금값이 온수당 3,300불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자 내다 파는 경우고요. 작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3.3배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쯤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맞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린다. 우리는 유동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유동성이 풀린다면 가장 민감한 코인이 반등을 갖다 한다는 사실이고, 코인이 반등을 한다는 건 결국 금이 상승 속도가 투기 수요나 해지 수요가 다시 이탈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관측을 반영하듯 국제 금값은 지난 21일 트로이 온스당 3,42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급격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최근에 신작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큰아들의 동성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 윤여정 씨,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참여했던 윤여정 씨가 큰아들의 동성혼 소식을 알려서 화제가 됐어요. 네, 윤여정 씨는 얼마 전 자신이 출연하는 할리우드 신작 영화 결혼 피로연 관련 해외 인터뷰 자리에서 이 큰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윤여정 씨는 큰아들이 2000년에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고 뉴욕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을 때 동성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배우 윤여정 씨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들의 동성혼 사실을 직접 전한 것이라서 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인터뷰에서 윤여정 씨가 아들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화 결혼 피로연은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결혼하기를 다그치는 집안의 성화로 위장 결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윤여정 씨는 이 작품에서 동성애자인 남자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영화 주제가 동성애라서 윤여정 씨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윤여정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이 영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한국이 보수적인 국가라면서 동성애자인 큰아들과의 사이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이 영화에서 공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특히 영화 속 대사인 내가 누구이든 너는 내 손자야 라는 말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들의 동성 배우자인 사위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웃으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성 정체성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마음을 열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애라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걸로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분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실형을 받았죠. 가수 김호중 씨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고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김호중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늘 엽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무려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선처 호소와 더불어 팬들의 탄원서 접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요. 김호중 씨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논란의 주인공이죠.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한국 영화 감독들이 뽑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 씨가 영화 승부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승부에서 유아인 씨는 스승인 조훈현 구단과 라이벌 관계가 된 이창호 구단의 소년 시절을 연기했는데요. 유아인 씨와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배우는 미키 17의 로버트 패티슨, 아침바다 갈매기는의 윤주상 씨, 승부 이병헌 씨, 파묘의 최민식 씨입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제23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발표된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전에 버닝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연기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재능이 있는 배우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는 배우들이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TV 출연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유아인 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유아인 씨는 사실 이제 극중 배우 이병헌 씨와 사실상 투톱 주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와 관련된 모든 홍보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승부는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유아인 씨가 이 촬영을 다 마치고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화는 지난달 26일 가까스로 개봉해 현재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일단 정상 개봉은 했고 영화 속에서 유아인 씨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홍보, 행사에는 모두 불참했고 이 포스터나 예고편 등에서도 유아인 씨는 모두 삭제 처리됐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봉을 기다리는 유아인 씨 영화가 한 편 더 있습니다. 바로 하이파이브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에 유아인 씨는 불참할 예정입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복해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주연인 영화 홍보에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당사자 심정은 어떨지 생각이 들면서도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거니까요. 유아인 씨가 주연상 후보로 오른 데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초고속 복귀다. 또 후보에 오를 수는 있지만 범죄자에게 상을 줘선 안 된다. 동일한 영화에 다른 후보가 있는데 굳이 유아인 씨를 후보에 올리는 건 보기 안 좋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죄는 미워하되 그의 연기력까지 미워하진 말자라며 배우로서의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뭐 능력은 있어도 이런 사회적인 잡음이 있으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방송인 현영 씨. 한 명품 상표의 사은품을 판매했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과거 이 의류 사업으로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인데 이렇게 본업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현영 씨는 현재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며 SNS를 이용한 공동구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영 씨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명품 브랜드 D사에서 나오는 사은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파우치와 미니 사이즈의 화장품으로 구성된 4종 키트였는데요. 현영 씨는 이 제품에 대해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받는 한정 어메니티, 품절 대란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걸 85,000원에 판매하며 QR코드도 있는 D사 정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물건을 구매하고 공짜로 받는 사은품을 되파는 것이냐, 또 샘플을 되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자 현영 씨가 입장문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영 씨는 게시글을 통해서 이 해당 제품은 정식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소개한 이벤트 제품이라며 불법 판매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현영 씨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한 업체 측도 증정품처럼 국내 제조 수입된 제품을 재판매한 게 불법이고 저희는 정식 통관 루트를 거쳐서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보면 샘플이나 사은품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황을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 주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슬퍼하셨을 것 같은데 국내의 많은 스타들 역시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바티칸에서 오늘까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문이 이루어지는데요. 국내 문화 예술인들 역시 교황 선종을 추모하는 글을 SNS 등에 올리면서 이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성악가 조수미 씨는 평소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직접 만났다면서 이 교황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머니께 드리라며 건네셨던 이 묵주까지 모든 순간이 잊히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그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를 비롯해 배우 류수영 씨, 김강우 씨, 또 가수 바다 씨 등이 교황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환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의 변호인은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리자인 학교장은 명 씨가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전시 역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설악산에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지난 14일 설악산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어제 오전 7시쯤 설악산 신흥사 인근 산속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B씨를 살해한 뒤 혼자 살아남았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경북 북부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청구된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사람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최근에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은 쌀쌀하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8.2도로 한 자릿수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약 10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도 좋지 않다고요? 네, 수도권 등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황사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좋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서 호흡기 건강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영남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충청과 영남 지역은 스모그의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후 중에는 먼지가 걷히고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서울 기온이 8.2도, 대구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따뜻하지만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겠고요. 일요일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만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점차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25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근하실 때 외투와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